투시도법이 뭔지부터 이제 투시도법의 원리랑 그리고 어떤 투시도법이 있는지 이렇게 이제 좀 알아보고 어떤 식으로 적용을 할지까지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투시도법에 대해서 알려면은 일단 기본적인 원리 하나를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아주 기본 원리인데요. 가까운 거는 크다, 먼 거는 작다입니다. 가까운 거는 크다, 먼 거는 작다. 너무 너무 쉽죠? 사실 이거는 우리가 뭐 어 굳이 이거에 대해서 뭐 원리 같은 걸 막 설명하거나 하지 않아도 당연하게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크기의 사이즈를 우리가 눈으로 본다고 하면은 당연히 우리 눈에 더 가까운 눈이랑 카메라는 같은 의미입니다. 눈으로 본다고 하면 당연히 같은 사이즈면 가까운 게 더 크게 보이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크다 작다의 개념은 실제로 사이즈가 그렇게 되는 건 아니고 보이는 게 그렇게 보이게 되는 거죠. 내 시야 면적 안에서 차지하는 비중인 거죠. 사이즈는 동일하지만 그래서 가까운 거는 크고 먼 거는 작다. 이게 기본 원리인데 그러면은 우리에게서 가까워지고 멀어지는 것이 뭐가 있는지를 이제 알면 좋은데요. 우리가 이제 사람이라서 사람은 눈이 앞에 달렸죠. 그래서 앞으로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뒤쪽 공간은 신경을 안 쓰셔도 됩니다. 어차피 보이지 않고 그리고 동시에 보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럼 앞쪽 공간만 생각을 하면 돼요. 앞쪽 공간에서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방향을 어, 생각을 해보자면은 일단은 앞뒤가 있죠. 앞뒤. 그리고 위아래가 있고요. 그리고 좌우가 있습니다. 앞뒤, 위아래, 좌우. 여기에서 우리에게서 멀어질 수 있는 공간은 이제 뒤쪽은 제외해도 된다는 거죠. 왜냐면 뒤로는 어차피 가도 안 보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5개의 공간이 존재하는 거죠. 우리에게서 멀어질 수 있는 방향이 5개의 방향이 존재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 우리가 서서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눈앞에 지금 이 육면체의 정중앙에 만약에 이렇게 어, 동그란 공이 하나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이제 얘가 우리 눈에서 이건 이제 우리의 눈이에요. 우리 눈은 어, 그 동공이 둥그런 형태잖아요. 그죠? 동그라미 형태. 그래서 이 동그라미 형태로 세상이 보입니다. 우리가 흔히 보는 종이는 동그란 형태가 아니고 네모난 경우가 많아요. 그죠? 네, 액자도 그렇고, 종이도 그렇고. 그거는 이제 실제 눈을 반영한 거라기보다는 이제 그렇게 하는 게 생산이 훨씬 쉬우니까 그런 거죠. 대량 생산을 위해서. 네, 그래서 사각형으로 보여지긴 하지만 우리가 실제로 보는 세상은 둥근 형태인 거죠. 정확히 말하자면 우리 눈은 2개니까 둥근 형태 하나가 아니고 이렇게 2개가 겹쳐 있는 모양으로 보이게 되겠고 겹쳐 있는 부분 중에서도 이제 초점이 딱 맞는 부분이 존재하고 흐릿하게 보이는 부분이 이제 이렇게 주변에 존재하는 건데 근데 일단은 그거를 이제 생각을 해서 좀 보자면 자, 이 사람이 지금 여기 이쪽을 바라보고 있을 때 정중앙에 이렇게 동그란 구 형태가 하나 있다고 하면은 앞에서 이렇게 보이겠죠? 이렇게 그죠? 그럼 얘가 이제 이 사람 쪽으로 가까워지면은 그러면은 여기 보이는 곳에서는 사이즈가 더 커지게 보이게 되겠죠? 요렇게 그죠? 그럼 반대로 멀어지면은 이렇게 멀어지면 사이즈는 더 작아지게 되겠고요. 요렇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앞뒤로 움직일 때 사이즈가 변하는 거를 지금 인식을 해본 거예요. 근데 이제 얘네는 앞뒤로 같은 거리에 있어도 위아래로 움직여도 멀어지죠. 그죠? 네, 왜냐면은 이제 우리가 이렇게 있다고 하면은 이 세 개의 동그라미가 모두 거리는 같아요. 이 거리는 같아요. 앞뒤 거리는 같은데 근데 우리 눈에서부터의 거리는 다르죠. 네. 위아래로 움직이거나 좌우로 움직여도 멀어집니다. 그래서 얘가 이렇게 이렇게 좌우로 움직이거나 혹은 위아래로 이렇게 움직여도 우리 눈에서는 멀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위치만 이동하는 게 아니고 사이즈도 작아진다는 거죠. 이렇게. 네. 그래서 생각을 해보자면 이렇습니다. 요 중간에 있는 공이 이제 여러 개가 있어서 하나는 이렇게 위에 있고 하나는 이렇게 밑에 있고 하나는 이렇게 옆에 있고 또 하나는 이렇게 뭐 뒤에 있거나 혹은 앞에 있다고 하면은 위에 있는 애는 거리만 멀어지는 게 아니고 사이즈도 작아지고 아래 있는 애도 거리만 멀어지는 게 아니고 사이즈도 작아지고 옆에 있는 애도 거리만 멀어지는 게 아니고 사이즈도 작아지는 거죠. 뒤에 있는 애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게 기본 우리가 이제 세상을 바라보는 이제 실제 상태예요. 실제 상태. 네. 그래서 요거를 기준으로 이제 우리가 수시도법을 이해를 시작을 해볼 건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가까운 건 크고 먼 거는 작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론상 멀어지다가 더 이상 멀어질 수 없을 정도로 작아지는 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거기를 이제 우리가 소실점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소실점이 몇 개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게 몇 점 투시인지를 정하는 건데 5점 투시는 이 소실점이 5개가 있는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5점 투시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가 아까 말했듯이 실제 현실에서는 우리 눈에서 멀어질 수 있는 곳이 5곳. 그러니까 5점 투시가 현실인 거죠. 5점 투시가 현실. 네. 근데 멀어지는 곳이 5곳이나 있으면은 너무 복잡하잖아요. 그죠? 생각할 게 너무 많죠. 그래서 얘네를 이제 좀 줄여볼 수 있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4점 투시로 줄이고 3점 투시로 줄이고 2점 투시로 줄이고 1점 투시로 줄이고 이렇게 이제 점점 줄여본 건데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은 얘네는 이제 실제 세상이랑 똑같은 형태는 아닌 거죠. 근데 실제 세상이랑 다른 부분을 의도적으로 좀 가리거나 아니면은 종이 바깥으로 빼서 딱히 느껴지지 않게 만든 거예요. 이게 이렇게 말하면은 조금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는데 이제 이런 거예요. 우리가 지구가 둥글잖아요, 원래는. 그죠? 근데 우리가 평소에 그러면 그림을 그릴 때 땅을 둥글게 그리나요? 그렇진 않죠. 왜냐면은 지구는 너무 크기 때문에 이제 사실상 평평하다고 우리가 보는 거죠, 그냥. 그죠? 근데 실제로 평평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시야도 비슷한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사실 세상은 5점 투시라서 이제 5개의 방향으로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직선의 형태도 정면에서 우리가 바라볼 때는 이렇게 직선으로 보이지만 이렇게 좀 우리가 여기가 우리 초점이라고 하면 우리 눈에서 이만큼 멀어져 있는 직선이 만약에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얘는 우리 눈에서 어, 멀어져 있는 정도가 조금씩 달라요. 무슨 뜻이냐면 우리 눈을 기준으로 얘는 이 직선의 봉이 있다고 하면은 얘보다 얘가 더 멀죠. 그죠?
네, 그러니까 같은 직선 안에서도 가까운 데랑 먼 데가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인식은 하기 어렵지만 실제로는 얘가 이렇게 휘어져서 보이거든요. 이렇게. 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엄청나게 넓은 렌즈로 찍어가지고 축소시킨 거를 이제 어안 렌즈라고 부르는 건데, 어안 렌즈. 그래서 어안 렌즈는 보면은 이제 세상이 이렇게 둥글게 보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네, 그래서 이게 이제 5점 투시 상태인데요. 근데 우리가 세상을 이렇게 보지는 않아요. 그죠? 네, 왜냐면 우리 눈은 이제 물고기, 어안이 이제 물고기 눈이라는 뜻인데, 어안, 이렇게. 물고기 눈처럼 우리 눈은 이렇게 툭 튀어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한테도 곡률이 적용되어 있긴 하지만 거의 인식하지 못할 수준으로 적용이 되어 있다는 거. 그래서 사실상 그냥 직선으로 본다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은 초점을 맞춰서 볼 수 있는 공간이 생각보다 되게 좁아요. 한 이 정도? 그래서 선명하게 보이는 부분에서는 거의 다 직선으로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 흐릿하게 보이는 부분에서는 이렇게 곡선으로 보이고 있어도 내가 이거를 선명하게 보려고 초점을 여기로 가져가면은 얘가 다시 직선으로 보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실제로는 세상이 5점 투시라 엄청난 곡선들로 이루어져 있지만 그렇게 생각을 안 해도 된다는 거죠. 네. 요거가 이제 가장 기본으로 깔려져 있는 어떤 이론입니다. 네. 그래서 5점 투시 세상이 실제 세상인데 지구가 둥글지만 평평하게 우리가 인식하듯이 5점 투시 상태가 기본이지만 우리는 사실 5점 투시로 세상을 바라보진 않고 인식하는 거는 이제 1, 2, 3점 투시 정도로 인식을 한다는 거. 그래서 4점이랑 5점 투시는 약간의 그 드라마틱한 연출, 엄청나게 거리감을 내거나 아니면은 웹툰 같은 경우에는 세로 스크롤이기 때문에 세로로 엄청 긴 컷을 그린다든지 아니면 어안 렌즈처럼 엄청 넓은 공간을 아주 좁은 데다가 이렇게 축소해서 담아버리는 그런 식의 이제 어, 연출에서 좀 사용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1점 투시부터 저희가 하나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점 투시는 우리가 눈으로 바라보는 초점을 하나 정할 거예요. 이렇게 초점. 그리고 이제 좀 축소를 해서 레이어를 하나 올린 다음에 동그라미를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네. 얘는 이제 우리가 실제로 보고 있는 세상이라고 생각할게요. 보고 있는 세상. 둥글게. 네. 그러면은 우리가 보는 곳 밖에도 세상은 여전히 존재하기는 하죠. 그치만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종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종이의 어떤 이미지를 보면은 그 종이 밖에도 세상이 있다는 거를 알고는 있지만 실제로 종이 안에 안 담기면은 알 방도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렇게 이건 이제 실제 보이는 세상 혹은 종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종이 혹은 뭐 컷. 만화의 어떤 컷을 이야기하거나 그런 거죠. 네. 자, 그럼 눈의 높이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눈의 높이는 당연히 초점의 높이겠죠. 초점. 요게 이제 우리 눈의 높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눈의 높이는 뭐 카메라 높이, 뭐 아이 레벨, 뭐 지평선, 수평선 뭐 이런 식의 이름으로 부릅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어, 눈의 높이를 이야기한 거예요. 눈의 높이. 근데 이제 눈의 높이는 동일하더라도 고개를 이렇게 숙여서 아래를 바라보면은 눈의 높이는 여기에 있겠지만 초점은 요 아래에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눈높이랑 초점이 같이 있는 상태니까 이렇게 정면으로 바라보고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눈높이와 초점이 겹쳐 있는 상태. 그래서 1점 투시는 소실점이 딱 하나만 있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정중앙을 소실점으로 우리가 놓는다고 하면은 레이어를 하나 올려서 소실점을 하나 놓으면 이제 모든 도형이 이쪽으로 작아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만약에 이제 공이 하나가 있다. 이렇게.
근데 얘가 멀어진다. 그러면 소실점을 향해서 이렇게 점점 작아지면 되는 거예요. 이제 육면체가 있다. 육면체도 한번 해봅시다. 자, 육면체는 이제 변이 여섯 면이 6개라서 육면체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보는 각도에 따라서 하나에서 3개까지 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눈의 정면으로 이렇게 육면체가 있으면은 한쪽 면만 보이죠. 이렇게. 그죠? 육면체를 완전히 정면에서 바라보면. 네, 이제 육면체가 정면에서 약간 옆으로 가면 이렇게 2개의 면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 상태에서 약간 육면체를 아래로 내리면은 이렇게 윗면까지 보이는 상태가 되는 거죠. 이제 육면체에 우리가 XYZ축 3차원 세계니까 XYZ축은 아까 말했던 그 상하 좌우 앞뒤를 얘기하는 거예요. 상하 좌우 앞뒤. 요 3개의 축 중에 지금은 가까워지고 멀어지고만 존재하는 상태인 거죠. 소실점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다른 애들은 생략을 시킨 거예요. 요것만 이제 존재하는 상태. 네. 그래서 상하 좌우는 그냥 전부 다 수직선, 수평선이라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그냥. 실제로는 그렇지 않지만. 네. 그래서 그러니까 지구가 둥글지만 사실 평평하다고 지구가 둥글지만 평평하다고 여기는 것처럼. 그래서 사각형을 하나 그려봅시다. 사각형은 그냥 수직 수평선으로 그립니다. 요 눈높이의 수직선과 수평선으로 그립니다. 아무데나 그리시면 돼요. 네. 그 다음에 얘가 이제 깊이만 소실점의 영향을 받으면 돼요. 이렇게 이쪽으로 가면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내가 원하는 지점에서 이렇게 딱 잘라서 걔를 기준으로 또 가로선과 세로선을 이렇게 그어주면 깊이가 소실점으로 가는 육면체가 완성이 된 거죠. 그래서 얘는 눈높이보다 아래에 있기 때문에 윗면이 보이는 상태의 육면체가 된 거예요. 그리고 초점보다 왼쪽에 있기 때문에 오른쪽 면이 보이는 육면체가 된 거죠. 그리고 나보다 앞에 있으니까 정면 면이 보이는 거고요. 그건 당연한 얘기고요. 그러니까 나보다 뒤에 있으면 애초에 안 보이니까. 그래서 요게 1점 투시인데 1점 투시 그림의 예시로는 뭐 이런 게 있죠. 네. 네. 뭐 이런 거? 뭐 이런 것들도 있고요. 이런 것들도 있고. 그러니까 하나의 점을 두고 거기로 이렇게 다 모아지는 듯한 네, 요런 모양은 전부 다 1점 투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에는요. 이제 2점 투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점 투시는 소실점이 2개가 있는 상태인데요. 재미있는 점은 이제 요 소실점이 눈높이 위에 2개가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도형 하나에서 2개의 입체감을 형성시킬 수가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지를 좀 보겠습니다. 우선은 순서는 동일합니다. 이렇게 눈으로 보는 범위와 초점을 먼저 잡고요. 그리고 레이어를 하나 만들어서 눈높이도 동일하게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소실점을 왼쪽에다가 하나, 오른쪽에다가 하나 이렇게 잡아볼 거예요. 레이어를 하나 올려보시고 저희가 여기에서는 이렇게 면을 그린 다음에 소실점으로 데리고 갔었어요. 근데 이제 2점 투시에서는 축의 3개의 축 중에 2개가 이제 소실점으로 가기 때문에 선으로 시작을 해야 합니다. 선을 하나 이렇게 그어 보시고 얘를 이제 소실점으로 이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얘는 이제 자를 수 있는 깊이가 두 개가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원하는 곳에서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세로선을 그어 보시고, 그리고 새롭게 생긴 요 선의 꼭지점이 마찬가지로 소실점으로 이렇게 가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점 투시가 적용된 육면체도 그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얘는 이제 이 1점 투시랑 거의 비슷한 원리인데요. 근데 이제 육면체를 45도 정도 이렇게 기울여 놨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얘는 이제 그 육면 육면체가 정중앙에 있으면은 얘는 육면체를 정면에서 바라보는 상태가 되는 거고, 요거 같은 경우는 육면체가 정면에 있으면은 이렇게 45도 각도에서 바라보는 모양이 되는 거죠. 이렇게 눈으로 앞을 보고 있다면 1점 투시 상태에서는 육면체를 이렇게 보고 있는 상태라면 2점 투시 상태에서는 육면체를 이렇게 보고 있는 상태인 거죠. 네, 그래서 1점 투시 상태일 때는 얘가 이렇게 멀어지는 것만 우리가 인식을 한 건데, 2점 투시 상태일 때는 얘가 요렇게 멀어지는 거랑 요렇게 멀어지는 거 두 가지로 이제 인식을 하고 있는 거. 네, 그래서 요렇게 2점 투시 상태까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2점 투시는 뭐 이런 게 이제 대표적인 예시죠. 그 사거리에 딱 지나치는 모양, 뭐 이런 거, 조경도 같은 거, 이런 게 이제 다 2점 투시입니다. 요 세로선이 고정되어 있고 좌우의 깊이는 점점 작아지는 모양. 요게 이제 2점 투시. 그래서 되게 흔하게 많이 사용이 돼요. 그 다음에는요, 동일하게 똑같은 데서 시작을 합니다. 동그라미에서 초점을 중간에 맞추고, 이번에는 3점 투시를 해볼 건데요. 3점 투시는 이제 여기에 위아래가 추가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내려다보거나 혹은 올려다보는 상태가 추가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려다보거나 올려다보는 상태. 그래서 어, 내려다보는 상태를 하이 앵글이라고 하고요. 올려다보는 상태를 로우 앵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헷갈리는데, 올려다보는 게 하이 앵글 아님? 이렇게 이제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이제 그 주체는 나인 거죠. 내가 위에서 내려다본다. 그러니까 하이 앵글인 거고, 내가 아래서 올려다본다. 그러니까 로우 앵글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이 앵글 같은 경우는 내가 내려다보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눈의 높이보다 초점이 더 아래에 있겠죠. 그죠? 그래서 눈의 높이는 이 초점보다 더 위에 그어집니다. 이렇게. 그리고 높이를 담당하는 중심선이 이렇게 그어지면 됩니다. 네, 그리고 소실점을 3개를 찍습니다. 왼쪽, 오른쪽, 아래쪽. 그러니까 얘는 이제 2점 투시 상태에서 높이가 추가된 상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3개의 축 중에 그 어떤 축도 고정되어 있는 축이 없고 모두 소실점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점에서부터 출발하면 됩니다. 그래서 점을 하나를 이렇게 찍어 보시고 이 점을 이제 3개의 소실점으로 모두 이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얘는 이제 3군데서 길이를 조절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로 이제 육면체의 크기를 내가 정할 수 있는 거예요.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그러면 새롭게 만든 요 꼭지점들에서 마찬가지로 소실점으로 선들이 가면서 육면체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3점 투시가 적용된 육면체도 그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약간 요런 게 3점 투시입니다.
이제 좌우도 있지만 높이까지 있는, 아래서 위로 올려다보는 건 요런 느낌. 로우 앵글 상태. 얘도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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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점 투시입니다. 이제 동일하게 이제 요거를 좀 적용을 해서 이제 얘는 이제 2점 투시 상태에서 높이가 적용된 게 요거인 거잖아요. 네, 근데 1점 투시 상태에서 높이를 적용시킬 수도 있겠죠. 네. 그것도 만약에 이제 그려본다고 하면은 소실점이 요렇게 찍혀서 얘는 이 2점 투시를 요렇게 세워서 본 것처럼 되겠죠. 그림이.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점이 두 개니까 2점 투시처럼 선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대신에 가로선부터 얘는. 그래서 원리만 알면은 크게 어려운 건 아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3점 투시까지 좀 그려보았는데요. 크게 어렵지 않죠.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사실은 이런 거죠. 얘가 사실은 얘는 위나 혹은 아래로 움직이면은 움직일수록, 그러니까 눈의 중심부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더 작아져야 돼요. 근데 얘는 작아질 수 있는 방향이 이쪽 앞뒤 거리감을 나타내는 소실점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위아래로 움직여도 사이즈가 작아지지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이제 오류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어, 그 작아지고 커지는 정도가 아주 미묘하기 때문에 딱히 안 해도 사람들이 그냥 보기에 오류라고 안 느껴진다는 거죠. 네, 실제 땅은 평평하지 않지만 그냥 평평하다고 쳐도 아주 미묘하게 평평하지 않은 거라서 아무도 인식 못하는 것처럼. 네. 그래서 요렇게 그래서 1점 투시와 2점 투시 상태를 그릴 수 있는 거고 또 3점 투시 상태를 그릴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종이 안에다가 그 오류가 나는 부분을 안 담으면은 오류가 나도 어차피 그림을 보는 사람은 종이 내부만 보기 때문에 괜찮잖아요. 그죠? 근데 가끔씩 종이를 크게 쓸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뭐 파노라마 사진 같은 거? 그런 거는 종이가 길쭉하잖아요. 옆으로 길거나 위아래로 길거나. 어, 실제로 우리가 보는 눈으로 볼 수 있는 세상은 그렇게 길지 않죠. 근데 이제 그거를 길게 그려내면은 이제 그게 좀 극대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사용하는 투시가 바로 4점 투시와 5점 투시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인식할 수 있는 공간보다 훨씬 더 크게 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좀 말로 설명하니까 되게 어렵네요. 제가 듣기에도. 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가 카메라로 사진을 찍을 때 카메라에 담기는 풍경은 우리가 눈으로 보는 풍경이랑 비슷하잖아요. 범위가. 그죠? 근데 파노라마 사진 혹시 찍어 보셨어요? 휴대폰으로? 사진을 여기서부터 찍기 시작했으면은 얘를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데려오면서 이렇게 찍는 거잖아요. 이렇게 길게. 그래서 결과물이 이렇게 길게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보는 세상은 이렇게 길지 않잖아요. 우리가 실제로 보는 세상은 약간 이렇게 이런 느낌의 세상이에요. 상하좌우가 비슷한 정도의 공간을 가지고 있는. 근데 이 파노라마는 여러 개의 사진을 하나로 뭉쳐놨기 때문에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 세상에서는 직선이라고 인식하는 것들이 여기서는 이렇게 곡선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엄청 넓은 범위를 축소시켜가지고. 이 넓은 범위가 카메라 안에, 스마트폰 안에 이렇게 담기는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축소되어서.
그래서 이런 거죠. 이 엄청나게 긴 곡선이 있어요. 이렇게. 근데 우리가 실제로 바라보는 세상은 이런 세상인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이건 곡선으로 안 보입니다. 그죠? 전혀 곡선으로 안 보이고 직선으로 보여요. 근데 사진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찍어서 얘를 이렇게 축소를 시켜서 여기에다 이렇게 넣은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게 곡선으로 보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파노라마 사진의 원리라는 거죠. 네, 그래서 어, 이거를 이제 사용을 하면은 되게 재미있는 그림이 된다는 거죠. 왜냐면 우리가 실제로 보는 세상은 이렇게 안 보이니까. 자, 그러면 4점 투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3점 투시에서 이제 재미있는 지점을 하나 찾을 수가 있는데 뭐냐면 이게 우리의 눈 초점 부분이잖아요. 네, 초점 부분을 기준으로 사실 물체가 이렇게 올라가다가 우리의 눈높이를 아예 지나가 버리게 되면은 우리의 눈에서 실제로는 멀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계속. 그죠? 근데 3점 투시에는 이제 그 부분이 설명이 안 돼요. 왜냐면 소실점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눈높이를 지나서도 계속 점점 더 커지기만 합니다. 사실은 눈높이를 지나면 다시 작아져야 되는데. 그래서 이거를 보완한 게 이제 4점 투시인 건데요. 바로 높이인 점을 위에도 하나를 찍어서 여기에서 여기로 선이 이렇게 건너가게 만든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올라갈수록 커지다가 눈높이를 지나면 다시 작아지게 만든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파노라마인 건데 요거를 한번 해봅시다. 순서는 동일합니다. 동그라미에 십자가 레이어를 하나 올려서 눈높이를 중간으로 맞춰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면서 멀어지는 거, 그리고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면서 멀어지는 것까지. 소실점은 좌우 얘네가 하나씩이에요. 하나, 둘. 그리고 세 번째 소실점이 두 개로 나누어진 상태인 거예요. 얘랑 얘는 연결되어 있는 소실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여기다가 이제 육면체를 그린다고 하면은 여기다가 점을 하나 찍어 볼게요. 이렇게. 그러면 얘가 이쪽이랑 이쪽으로 가고 세로선은 이쪽이랑 이쪽으로 가면 되는데 얘는 이렇게 두 개로 긋는 게 아니고 하나의 선을 통과하는 애인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내가 또 원하는 지점에서 사이즈를 지정을 해줄 수가 있고요. 거기에서도 또 소실점을 향해서 선을 그어주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느낌의 육면체가 되는 거예요. 이게 투시도법 같은 경우는 그 투시도에 대한 어떤 원리를 설명하는 거고 실제로 투시에 맞춰서 그리는 거는 공간지각 능력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반대로 투시도법을 몰라도 공간지각 능력이 있으면은 입체적인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거고 투시도법을 알아도 공간지각 능력이 충분히 발달되지 않으면 입체적인 그림을 그릴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이미지를 보고 얘가 지금 몇 점 투시를 적용시킨 그림인지 이해하는데 필요한 거지. 이제 뭐 이론을 배운다고 해서 갑자기 이거를 적용해서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되거나 뭐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되게 착각하는 게 그런 거예요. 투시도법을 하다가 몇 점 투시, 몇 점 투시가 잘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투시도법 강의를 더 볼 게 아니고 공간지각 능력을 키워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론이 이제 이해가 안 된다는 거는 머릿속에서 그걸 입체로 떠올릴 수가 없다는 뜻인 건데, 그거는 지금 이론을 제대로 못 배운 게 아니고 그 이론을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공간지각 능력이 아직 충분히 발달이 안 된 상태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투시도법에 목 매달지 않아도 괜찮다. 왜냐면 어차피 자연스럽게 그림 그리다 보면 공간지각 능력이 좋아져서 할 수 있게 되는 거라서. 네, 그래서 요게 이제 4점 투시고요. 요 파란색 공간, 요 파란색 공간이 이제 그림에 담기는 공간이잖아요. 얘가 이렇게 소실점이랑 가까워져 있을 때는 곡선이 제대로 보여요. 그래서 요럴 때는 이제 곡선을 제대로 살려야 되고, 만약에 이제 곡선이 거의 없을 정도로 그리고 싶으면은 이 소실점을 아주 멀리 놓으면 됩니다. 엄청 멀리 한 이쯤? 그러면 얘가 이렇게 올 때 거의 직선이 돼서 건너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림 안에 담길 때. 그러면 이제 요 위아래 선이 거의 직선이 되는데, 그러면 그 상태가 2점 투시랑 똑같은 거죠. 겉으로 보이기에는. 이 위아래로 가는 선이 거의 다 직선으로 이렇게 보이는 상태. 5점 투시는 이제 아까 저희가 처음에 보았던 요 1점 투시에다가 위아래 좌우로 곡선 투시를 넣은 게 5점 투시입니다. 이렇게 5개. 얘는 소실점을 5개를 찍습니다. 정중앙에 하나, 그리고 좌우가 하나고요. 위아래가 하나예요. 그래서 얘도 점부터 여기 점을 하나 찍으면은 얘는 이렇게 좌우로 건너가고 이렇게 위아래로 건너가는 점이 되고요. 나머지 꼭지점들을 정하면 얘도 또 곡선형 안에서 통과하도록 그리면 되겠죠. 음. 1점 투시 쪽으로 이렇게 입체가 적용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원하는 지점에서 잘라주고 거기에는 또 곡선 투시가 적용이 되겠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이런 모양이 되는 거죠. 얘도 마찬가지예요. 소실점이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점점 더 이 곡률은 약해지잖아요. 그래서 소실점이 아주 멀어진 상태에서는 직선이나 마찬가지인 상태가 되거든요. 그러면 1점 투시처럼 보이게 되는 거죠. 이렇게 위아래 좌우로 가는 선이 다 직선으로 보이는. 사실은 엄청 멀리까지 가면 여기 소실점에서 만나고 있는 거죠. 얘도 엄청 멀리 가면 여기 밑에 어딘가 소실점에서 만나는 거. 뭐 이런 느낌? 기반은 5점 투시인데 5점 투시가 기반인데, 근데 굳이 5점 투시로 모든 걸 설명할 필요가 없는 게 어차피 그림 안에 담아놓고 보면은 걔네들이 인식이 거의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1, 2, 3점 투시를 사용을 하고요. 아주 극적인 순간에서 4점이랑 5점 투시를 사용을 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무슨 함정이 있냐면, 지금 저희가 육면체를 그렸잖아요. 근데 그려보셔서 알겠지만 엄청 귀찮습니다. 육면체 하나 그리는 것. 수시에 맞춰서 그리는 거는.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프로 작가들은 이 귀찮은 과정을 인체에다가 적용을 해서 그리고 있는 건가? 이렇게 이제 물어본다면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어떻게 그림을 그려요? 이렇게 하면은 하루 종일 그려야 됩니다. 그림. 엄청나게 계산할 게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는 이제 하는 게 아니고 아주 간단한 육면체 정도는 우리가 이렇게 투시로 나타냅니다. 근데 그 안에 들어갈 어떤 세부적인 형태는 우리가
투시도법을 완벽히 적용해서 그린다기보다는 이제 투시가 적용된 공간 안에서 감으로 잡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감으로. 이제 공간지각 능력인 거죠. 가장 기본적인 그 원리를 기반으로 이 가까운 건 크고 먼 거는 작다라는 이 원리를 기반으로 이제 감으로 그린다는 건데 뭐 이런 느낌인 거죠. 만약에 물체를 이렇게 그렸는데 얘는 이제 우리 눈에서 한 1m 거리에 있는 애다. 그리고 또 작은 애를 하나 그렸는데 얘는 우리 눈에서 한 5m 거리에 있는 애다. 그러면 한 3m쯤 있는 애는 어떻게 그릴 것인가 하면은 1m에서 5m 사이에 그 중간 정도의 두께랑 그 중간 정도의 길이감으로 그리면 되지 않겠느냐 하면서 이제 이렇게 감으로 그냥 그리는 거라는 거죠. 근데 이제 필요하다면 정확한 계산을 통해서 정확한 사이즈를 알아낼 수 있겠지만 완벽히 정확한 형태로 알아낸다기보다는 이제 간단한 육면체나 혹은 원기둥이나 어 혹은 뭐 사각기둥 뭐 그 정도의 간단한 형태로 대표적인 투시 연습으로는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같은 형태를 여러 각도에서 그리는 연습 얼굴이나 손 복잡한 입체를 가지고 있는 형태 있잖아요. 얼굴이랑 손이 거의 가장 복잡한데 그래서 다양한 각도의 얼굴이랑 손 그리는 게 그 공간지각 능력에 많은 도움이 되고 그리고 컨투어 드로잉이라고 해서 이미지 안에 그 등고선 같은 걸 그리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인체 공간 안에 이제 입체를 살려서 그리는 거죠. 이렇게. 그 속 안에 있는 어떤 덩어리들까지 생각하면서. 왜냐면은 이게 그 선화에서는 외곽선만 그리기 때문에 내부 형태가 안 나타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컨투어 드로잉을 해서 내부에 있는 형태를 이제 어, 내부에 있는 형태까지 나타내 보는 거죠. 근데 사실 제가 제일 추천드리는 방식은 이제 어, 이런 복잡한 형태의 인체를 이제 요즘에는 이 클립 스튜디오 내에 내장되어 있는 3D 툴이 너무 강력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요즘 생각하기에는 굳이 이거를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 싶기는 해요. 그냥 이걸 사용하는 능력을 좀 더 키우거나 아니면은 무료 툴 중에 아주 좋은 블렌더 3D 툴 중에